네, 지금부터 고시조, 시조 작품 정리하겠습니다. 예, 문학 특강의 하이라이트이자 고전문학의 핵심, 무조건 출제되는, 100% 출제되는 국어 전체 범위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노력 대비해서 효율성이 가장 좋은 시조 작품을 정리할 건데, 주목! 요 시조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선택지 1, 2, 3, 4번으로도 나오고 지문으로도 나오고, 선택지 1, 2, 3, 4번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내 편은 무조건 나오겠죠? 거기다가 지문으로까지 나오면 5, 6개까지도 출제돼요. 특히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험에서 연속적으로 시조가 2문제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자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조를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지금부터 수업을 할 건데 잘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프린트물을 제가 2개를 드렸을 거예요. 인터넷 수강하시는 분은 그 위에 자료실에 첨부 파일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수강을 하시면 좋겠어요. 프린트 하나는 고시조 현대어 풀입니다. 요거는 제가 현대어로 풀어놓은 거예요. 지문은 책에 있는 그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그거로 출제되는데 요걸 현대어로 풀이해 놓은 게 그 프린트물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따라서 주목. 수업을 들으면서 고시조 현대어 풀이를 옆에다 딱 두고 곁눈질로 힐끗힐끗 봐가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해석이 힘든 부분은 적극적으로 프린터를 옆으로 곁눈질로 봐가면서 병행하시면서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물론 나중에 공부할 때도 그 현대어 풀이를 같이 놓고 병행해서 보면서 일단 해석이 우선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석 자체를 묻는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다음, 또 하나의 프린트물은 고시조 보충 자료라고 그래서요. 우리 책에는 시조가 대략 100편이 수록되어 있어요. 6개의 테마로 지금부터 100편의 작품을 정리할 거고, 여기 좀 더 부족한 감이 있어서 추가로 더 주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충 자료에는 25편의 시조가 더 추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봐주셔야 돼. 그래서 저거는 여러분이 별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혼자도 볼 수 있게끔 제가 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시어 19풀이, 전문 풀이, 핵심 정리, 해설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쭉 보셔서 25개를 빠짐없이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물론 그 프린트 내에 몇 작품은 중간중간 프린트물로 보기도 할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알겠어요? 네. 우선 시조 장르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조 장르에서 알아둬야 될 특징 몇 가지를 확인하고 작품을 들어가겠어요. 이쪽 갑시다. 첫 번째, 시조의 형식. 시조의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시조는요, 4음보로 되어 있어요. 음보율이 4마디로 끊어지는 4음보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시조는요, 세자, 네자 또는 네자, 네자, 글자 수가 3, 4조 또는 4, 4조로 되는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시조의 포맷은 3장, 초장, 중장, 종장, 6, 9, 45자 내외. 이것이 시조의 기본 포맷이에요. 네 번째, 시조는 맨 마지막 장인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로 3음절로 고정을 시켰어요. 맨 마지막에 종장의 맨 첫 부분을 세 글자로 형식적 제약을 가했다. 이런 것들은 시조의 형식이다.
다음 두 번째, 시조의 종류. 첫 번째, 평시조. 네, 이것은 일반 시조가 되겠습니다. 바로 3장 6구 45자의 일반 시조. 스탠다드. 일반 시조가 바로 평시조고요. 두 번째, 연시조. 연시조는 두 수 이상 세트로 된 거.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이상 여러 편이 세트로 된 시가 연시조라고 불러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사설시조. 일단 사설시조는요, 그 생성은 조선 후기에 사설시조가 발생해요. 이따가 배울 텐데, 정철의 장진주사, 이게 최초의 사설시조야. 정철이 조선 선조 때 사람이야. 그래서 일단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시조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 가운데장, 중장이 두 구 이상 길어진 형태. 이런 장형의 시조, 긴 형태의 시조, 이걸 우리는 사설시조라 불러요. 수도 없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엄청나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디가 길어졌다고요? 다 같이 따라, 어디가 길었다고요? 중장이 길어진 거 알겠지? 진짜 중장이 길어진 거야. 내리기출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 한두 번이 나온 게 아니고요. 줄기차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설시조는 가운데장, 중장이 길어진 거다. 중장인데 계속 종장이라고 우겨서 내. 이런 건 이제 기본 상식이야. 중장이 길어진 형태가 사설시조다, 조선후기 시조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됐나요? 네. 너 기본 정리였고. 자, 이제 작품 정리할 거야. 380쪽입니다. 여기 봐. 지금부터 시조를 6개 테마로 나누어서 약 100편 정도를 정리할 건데,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를 하나, 두 개, 세 개로 구별시켜 줄 거고요. 별이 많을수록 중요 작품이고, 주석을 답니다. 알겠죠? 제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설명을 다 적으세요. 빼곡하게 예쁘게 한번 잘 적어봐요. 뭐 갈겨서 대충 적으면 안 되고 또 보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엄한 색깔 한번 다 써봅시다. 알겠죠?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답게, 예쁘게, 특히 남자들 좀 정성을 들여서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잘 한번 정리합시다. 이건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봐줘야 되는 거고. 알겠죠? 시작하겠습니다. 43번 첫 번째 테마입니다. 회고와 절이의 시조들. 여기서 회고는 이제 고려 왕조를 회고하는 그런 고려 충신들의 그런 시조들이 있을 거고요. 절이는 지조, 절개를 말하는데, 고려 말의 충신들의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 그리고 조선 전기에 사육신들, 그 단종을 향한 변함없는 충절, 네, 그런 시조들이 지금부터 등장할 겁니다. 1번 작품 가겠습니다. 별표 2개. 작가 박팽년 밑줄 사육신 적습니다.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봐. 세조가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자 어린 임금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그가 왕이 됩니다. 세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자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따져서 끝내 목숨을 잃게 되는 6명의 충신, 사육신이라고 그래. 6명의 충신들이에요.
이 사육신 알아둬야 돼. 대표적인 사람이 성삼문, 박팽년, 유성원, 유응부, 이계, 하위지, 이렇게 6명을 우리는 사육신이라고 부르고요. 요 사육신들은 누구에 대해서? 단종, 어린금,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그런 충성심, 충성스러운 절개, 충절을 나타냈다. 그래서 끝내 목숨을 다한 6명의 충신이다. 그 중에 한 명인 박팽년입니다. 박팽년은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해서 실패하자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세조의 회유에 화답해서 쓴 시조입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난 듯 겁놈해라. 까마귀 세모 간신 되겠어요.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 흰 듯 하다가 겁놈해라. 검어지는구나. 흰 듯 검어지는구나. 야광명월이 동그라미 충신 되겠어요. 밤에도 빛나는 달 충신을 나타내요. 사육신을 말하겠죠. 까마귀와 야광명을 서로 대조 표시. 밤인들 어두우랴.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님 동그라미. 님은 임금. 바로 단종을 얘기합니다. 일편단심 밑줄. 충성심을 말해요. 변할 줄이 있으랴. 변할 까닭이 있겠느냐? 없다. 변할 까닭이 없다. 이 뜻이 되겠죠? 변함없는 충절을 다집니다. 주제 밑줄. 표현 밑줄. 밑에 알맹이 잠깐 줄쳐요. 까마귀는 눈비를 맞으며 잠시 희어진 듯하지만 이내 도로 검어진다는 점에서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간신의 이미지 잘 드러내고 야광명월은 밤에도 빛나는 보석이란 점에서 환경 변화에도 굽히지 않는 충신의 이미지 잘 묘사하고 있다. 다음 두 번째. 별표 3개 달겠습니다. 작가 유응부 밑줄 역시 사육신 적고. 주목. 역사적 사건 계유정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세조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았던 난이었죠. 결국 계유정난을 위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당시의 조정의 중심들이었던 뭐 대표적인 김종서, 황보인 뭐 이런 신하들이요 살생부에 의해서 다 죽어나가고요. 그렇죠? 그가 결국 왕위를 찬탈하게 되지. 바로 이 시절은 이렇게 계유정난으로 인해 많은 인재들이 중신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한 희생에 대한 탄식과 함께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갈 것에 대한 그런 걱정을 나타내요. 봅시다.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소리 치단 말인가? 바람 세모, 눈소리 세모. 네, 여기서 바람과 눈소리는 세조의 왕위 찬탈. 세조의 왕위 찬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계유정난이에요. 낙낙장송이 기회로 가늠해라. 낙낙장송은 죽어가는 신하들이 되겠어요. 가지가 늘어진 큰 소나무란 뜻인데 당시 계유정난을 위해서 죽어가는 김종서, 황보인 등과 같은 중신들을 말해요. 다 기울어 가놈해라. 죽어 가놈해라. 하물며 못다 핀 꽃 동그라미. 죽어갈 이름 없는 선비들. 죽어갈 앞으로 미래에 죽어갈 이름 없는 선비들이야. 이 단종 복위운동에 가담해서 앞으로 미래에 죽어갈 이름 없는 선비들이야.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무슨 말이요? 일러 무엇하리요? 그들 또한 앞으로 죽어나갈 것이다. 희생되는 인재들에 대한 안타까움, 애석함을 나타냈습니다. 하나 더 알아두면 이 작품은 추보식 구성.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시상이 전개된다. 초장은 저거, 과거. 중장은 미래, 현재. 종장은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시간적 순서에 의한 추보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주제, 표현, 밑줄. 그 주제에 개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안타까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현에 시간적 순서 동그라미 추보식 구성 적어주고요. 3번 가겠습니다. 별표 하나. 원천석의 시조입니다. 가로 열고 고려의 충신입니다. 고려 말의 충신이에요.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니라쇼 굽다듬고 눈 세모. 여기에 시련 고난인데 가로 열고 새 왕조의 압력이 되겠어요. 새 왕조의 압력. 바로 조선 왕조의 압력이야. 대동그라미, 대가 대나무를 얘기하는데 고려 왕조의 충절입니다. 대동그라미, 고려 왕조의 충절.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니라시어 누가 굽다든가 굽었다 하는가? 대나무가 곧죠? 곧은 대나무를 통해서 고려 왕조의 곧은 절개를 나타낸 거예요. 굽을 절이면 굽을 절개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이때 눈도 세모. 그 초장이 눈과 같은 거예요. 아마도 세한고절 줄쳐요. 주목. 지조. 절개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먼저 세한고절. 추위를 이겨내는 고관절개. 이건 대나무입니다. 아치고절. 아담한 풍채와 높은 절개. 이건 매화를 나타내요. 오상고절. 서리빨 이겨내는 거관절개. 이거는 국화를 나타내요. 국화. 무엇을 나타내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따라합시다. 세안고절 대나무. 세안고절 대나무. 아치고절 매화. 아치고절 매화. 오상고절 국화. 오상고절 국화. 나머지 두 개도 뒤에 가면 다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세안고절은 대나무라고 그랬죠? 네. 대나무의 절개입니다. 너뿐인가 하노라. 너가 이제 대나무를 의인한 거예요. 대나무를 통해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다집니다. 감상, 주제, 밑줄. 다음 4번 별표 3개. 이색 밑줄 고려의 충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고려 말에 3명의 3대 충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공교롭게 3명 모두 다 한자로 은의 은자를 쓰는 이게 은의 은자인데 삼은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포은 이게 누굽니까? 아시죠? 포은? 정몽주예요. 그 다음에 목은 이게 이색 요 작품. 야은 여기 길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3명 다 공교롭게 호가 뒤에 은자 들어가서 삼은이다 부르는 고려의 3대 충신이다. 3명 모두 다 이제 나옵니다. 시조가. 이 3명의 시조에서는 바로 고려 왕조에 대한 고려 말의 충신으로서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나타내요. 알겠어요? 네. 봅시다.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으래라. 백설에다가 동그라미. 고려의 신하들을 나타내요. 흰 눈이 없어진 고래, 골짜기에. 고려의 신하들이 없어진 나라에 이런 뜻이겠죠. 구름새 못 쳐요. 조선의 신흥 세력. 바로 이성계 일파. 조선의 신흥 세력이에요.
구름이 머흘래라. 멀다는 험악하다의 뜻이에요. 가득하다의 의미겠죠. 구름이 험악하구나.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매화 동그라미 백설과 이꼴.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 밑줄 주목. 여기 봐요. 여러분 석양이라는 거는 해가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죠? 이거 두 가지 해석 가능. 보통 이런 시조나 가사문학 같은 데서 이 해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왕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해가 진다는 거는 첫 번째 왕이 죽은 거예요. 왕의 죽음. 두 번째 좀 범위를 좀 넓게 잡으면 왕조가 몰락한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 2번 고려 왕조의 몰락이야.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1번 왕의 죽음도 뒤쪽 가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석양은 기울어져 가는 고려 왕조가 되겠죠. 그러면 홀로 서이셔 갈 곳 몰라 하노라 갈 곳 몰라 하노라 미줄짝. 저거 우국충정.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심 우국충정 되겠어요. 기울어져 가는 고려 왕조를 바라보며 우국충정을 나타낸 시조입니다. 감상 주제 밑줄. 3번 별표 3개. 성산문 가로 열고 역시 사육신이에요. 주목. 요 시조는 중국 고사가 인용됐어요. 먼저 설명 듣겠어요. 여기 봐요. 설명 들으면서 적으세요. 이런 이야기야. 중국에 백이와 숙제라는 자가 있었어요. 중국 은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중국 은나라의 백이 숙제. 이름이 숙제야. 둘이 형제지간이야. 이거는 이제라고 부르는데 충신이에요. 중국 역사를 대표하는 충신의 전형을 우리 백이 숙제로 말해. 그런데 은나라의 신하였던 한 사람이 은나라 왕을 죽이고 그 다음 나라를 세워. 이게 중국의 주나라인데 이게 이제 주나라 무왕이야. 주나라의 무왕이자. 이렇게 되자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백이 숙제였던 충신인 백이 숙제를 설득해요. 회유합니다. 하지만 백이 숙제는 주무왕의 설득에 굴하지 않고 신하된 자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며 주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주나라 땅에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며 평생 수양산에 숨어 들어가 고사리만 키워 먹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중국 역사를 대표하는 충신의 전형으로 바로 이 백이 숙제를 얘기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충신이라고 칭송하는 백이 숙제를 사육신이었던 성산문은 오히려 비판하고 나서요. 네, 비판합니다. 무엇을 비판하냐? 요거를 비판합니다. 고사리는 왜 처먹었느냐? 고사리 또한 주나라 땅이라는 곡식이 아니느냐? 말되지? 그냥 죽지 왜 그건 먹었느냐? 오히려 고사리 캐어 먹은 백이 숙제를 비판해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자신이 백이 숙제보다 더 나은 지조와 절개의 소유자임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백이 숙제를 비판하는 거지? 그래서 세조에 대항하는 자신의 절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 이 시조예요. 이런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봐요, 이제. 수양산 바라보며 수양산 밑줄. 중위법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중위법인데, 첫 번째, 지명. 바로 아까 얘기한 백이숙제 고사에 나오는 지명 수양산이에요. 중국의 수양산이다. 두 번째, 공교롭게 그 이름이 수양산이었어요. 누구를 나타내겠어요? 수양대군, 훗날 세조, 수양대군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바라보며 이제 백이숙제, 은나라의 충신입니다. 한하노라, 한탄하노라. 주려 앞에 굼자 적어요. 굶주려 죽을진들 죽을지언정 채미 고사리 캐다 이 뜻이야. 고사리는 하나건가 고사리는 왜 캐었느냐. 비록 푸세가 있는 나물이야. 푸세 것인데 푸세일 망정 나물일 망정 그니 따해 났다니 따가 땅이야 땅. 그것은 누구 땅에 났더냐. 그 또한 주나라 땅이 난 곡식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오히려 고사리 캐어 먹은 백이숙제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절개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상, 주제, 표현, 주체. 표현의 중위법 동그라미. 주목.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채워서 답을 해보세요. 이 작품은 백이와 숙제를 가로하며 절개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로 속에. 비판.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이걸 갖다가 다른 말씀은 다 틀려요. 뭐 흠모한다든지 동일시한다든지 그런 말은 틀린 거고 백이 숙제를 뭐 했다? 비판했다. 비판하면서 자신의 절개를 강조한 겁니다. 알겠죠? 네. 아주 중요한 작품이다. 알았습니까? 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부산, 울산 말로는 단디 중요하고요. 진주 말로는 애나 중요합니다. 표준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6번 별표 하나. 네, 길제, 고려의 충신, 야은길제, 고려 3대 충신이죠?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길제가 고려 옛 도읍지였던 개성을 둘러보며 나라가 망한 망국의 슬픔과 인생무상을 느낀다는 작품이에요. 500년 도읍지를, 이게 개성입니다. 고려의 수도 개성이야? 필마로 돌아드니 필마에다가 세모쳐요. 주모.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거기서 필마는 이 자체의 뜻은 한필의 말. 의미하는 바가 중요해. 첫 번째. 이것은 나라가 망한 백성의 처지, 망국 백성의 처지다. 두 번째. 작자의 외로운 신세를 나타냈다. 기출문제입니다. 한필의 말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고하되 산천 동그라미 자연 의고하되 밑절 변함 없다 이 뜻이야. 그대로이다 이런 뜻이야.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걸세모
고려의 신하들이 되겠어. 인간들이 되겠어. 인간. 고려의 신하들. 고려의 신하들은 간디 없다. 간 곳 없다. 자연은 영원하죠. 인간 세계가 변한 거죠? 주목. 자연의 영원성에 대비되는 인간 존재의 한계성. 요 공식에 의하면 그 다음에 역시 뭡니까 이제? 현타 오죠? 그러면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겠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되겠지. 그 공식에서 그 다음에 딱 오는 말은 바로 인생 무상이 뒤따르게 돼. 알겠습니까? 바로 현타 오는 거야. 감탄사야. 태평연을 밑줄. 고려의 태평성대가 꿈인가 하노라. 꿈 세모. 인생 무상. 고려의 그 태평성대가 다 한바탕 꿈이었다. 이것은 인간 삶의 허무함, 인생 무상을 나타내요. 감상, 주제, 밑줄. 다음 7번 별표 하나. 사육신 성산문의 시조입니다. 성산문이 단종 보기를 깨하려다가 실패하고 죽음을 당하면서 마지막 자신의 절개를 노래한 작품이에요. 유명한 작품이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 제1봉에 낙낙장송이 되어 있어. 낙낙장송 동그라미. 굳은 지조와 절개. 굳은 지조와 절개. 가지가 늘어진 큰 소나무, 우뚝 솟은 소나무인데 굳은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요. 백설이 만건곤할제 백설세모. 흰 눈인데 여기서 백설은 세조를 말합니다. 수양대군 세조. 망건곤할제 밑줄. 집권할 때 이런 뜻이야. 집권할 때 그런 뜻이야. 건곤이 온 세상이에요. 흰 눈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이 말의 뜻은 세조가 집권할 때. 그 다음 밑줄 쫙. 독야청청하리라. 청자가 풀을 청자입니다. 한자로. 독자가 홀로 독자예요. 나 적어요. 나 해석이 중요해. 나 혼자라도 푸르고 푸르리라. 나 혼자라도 푸르고 푸르리라. 화살표. 굳은 절개를 지키겠다. 여기서 푸르다는 것은 절개를 지킴을 나타내. 굳은 절개를 지키겠다. 네, 그렇게 하고 비참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마지막까지도 굳은 절개를 지킨 거죠. 감상 주제 밑줄. 8번 별표 2개.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라고 일컫는 고려 말의 충신 포은 정몽주의 시조입니다.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요런 스토리가 야사에 전해져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좀 알아야 돼.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한 답시로 지은 게 바로 정몽주의 단심가예요. 잠깐 이야기 듣겠습니다. 여기 봐요. 조선이 건국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은 누구야? 당연히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이 오른팔이었다라면 이성계 왼팔 정도는 될 텐데 그 다음은 이방원이었어요. 사실 아들이죠. 이방원 없었으면 조선 건국은 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다고 봐요. 정도전이가 뭐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다 만들고 정비를 하고 그래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면 사실 이방원의 역할은
굳은 일을 다 했다고 봐요. 피해 숙청, 반대파를 전부 다 제거하면서 조선 건국하는 데 있어서 다 죽여요. 싹 다 죽이는데 한 사람을 못 죽였어요. 이 정몽주야. 사실 정몽주는 맨 처음에는 이성계하고 뜻을 같이 했었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거 뭐 이제 여러분 뭐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 뭐 이런 거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했는데 나중에는 좀 뜻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정몽주는 계속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고, 이성계는 이제 새로 왕조를, 이 상태는 안 된다고 이제 새로 왕조를 건설하려고 했던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뜻이 좀 달랐던 거예요. 사실 정몽주와 이성계는 둘이 아주 절친한 벗이었고요. 그리고 이 정몽주는 사실 이방원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거의 삼촌뻘, 아버지뻘 돼서 뭐, 그것도 어릴 적 자기 스승이기도 했어.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이방원. 그리고 아버지의 벗이다 자기의 스승이었던 정몽주. 이방원은 정몽주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정몽주하고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성계가 말에 떨어져서 낙마해서 혼절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자 그 이성계 집에 정몽주가 갑니다. 문병차 가게 돼요. 이때 정몽주 모친이, 어머니가 쓴 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 잠깐 보고 올게요. 보충 프린트물. 보충 프린트 9페이지를 펴보세요. 보충 프린트물 9페이지 작품번호 14번을 보겠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정몽주 어머니라고 적혀있죠? 지문 보기 전에 아래쪽 작품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래쪽 작품 해설 봐요. 포운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 가던 날 저녁 팔순이 가까운 그의 노모가 간밤에 꿈이 흉하니 가지 말라고 문 밖까지 나와 아들을 말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정몽주는 결국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죽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 조영교에게 피살되고 말았다. 정몽주의 노모가 타계한 후 선죽교 옆에 그 노모의 비석을 세웠는데 기이하게도 그 비석은 언제나 물기에 젖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의 행사를 서러워하는 어머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지문 보겠어요. 까마귀 싸우는 고래. 까마귀 세모. 이성계 일파를 말합니다. 백로야 가지 마라. 백로 동그라미. 정몽주를 얘기하죠. 자신의 아들 얘기하는 거야. 성난 까마귀가 흰빛을 세오나니. 여기서 세오나니는 시샘한다는 얘기야. 시기하나니. 청강 맑은 물에 저희 씻은 몸을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가지 말란 얘기지. 까마귀 싸우는 곳에 가지 말라는, 나쁜 물에 어울리지 말라는, 가지 말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주모, 엄마 말을 들어야 되죠. 엄마가 가지 말라는데 왜 갑니까? 그쵸?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엄마 말을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얘기 저를 봐요. 이렇게 해서 가지 말라는데, 엄마가 가지 말라는데 갔어요.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온 거죠. 뭐 야사에 전해지는데
둘이서 뭐 술상을 놓고 마지막 담판을 벌였대요. 그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진위는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어차피 야사로 전해지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이방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몽주의 마음을 뜨기 위해서 시조를 하나 지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시조가요. 하여가. 여기 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얽혀져 있어 한평생 누리리라.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느냐. 대선 기울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새 왕조를 건설해보자. 이 이야기죠. 회유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득하는 거야. 하지만 정몽주는 이 시조 단신가를 통해서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자신의 충절을 나타내요. 회유를 뭐 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야. 자기는 그럴 의사가 없다. 나는 고려 왕조에 대해서 충절을 지키겠다. 결국 그날 밤 부하가 보낸 이방원이 보낸 부하들에 의해서 개성 선족교에서 비참한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리에서 피를 흘렸는데 한이 서려서 비가 와도 쉽게 내려가지가 않는데요. 지금도 개성 선족교에 가면 핏자국이 선연히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통일되면 개성 가서 한번 봅시다. 통일될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는 그 다리에서 대나무가 이제 자랐다 그래서 피가 흘린 자국에 대나무가 자랐다 그래서 선족교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 경북 영천인가요? 여기 어디 쪽에 가면 대구 근교 영천에 가면 또 그 정몽주의 그런 그 선족교를 이렇게 그대로 본떠가지고 했다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든지요. 네? 그런 스토리 속에 전해지는 시조가 되겠습니다. 봅시다. 별표는 2개 달았습니까?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 백골이 시체죠. 진토는 먼지가루가 되겠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즉 죽어서라도 이런 얘기겠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임은 동그라미. 이때 임은 고려왕조. 일편단심 밑줄 충성심. 가실 줄이 있으랴. 가시다는 변하다 이 뜻입니다. 변할 줄이 있으랴. 변할 줄이 없다는 뜻이겠죠? 네. 다시 한번 이방원의 무슨 가? 하여가에 대한 정몽주의 무슨 가? 단심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상, 주제, 밑줄. 다음 9번. 별표 3개를 다시고요. 고려 말의 충신, 고려의 충신, 원천석의 시조입니다. 흥망이, 흥하고 망함이, 고려의 흥하고 망함이 유수하니 밑줄. 운수에 달렸으니, 이 말의 뜻은 하늘에 달렸으니, 만월대가 고려의 궁궐터야. 고려의 궁궐터인 만월대도 추초로다. 추초세모. 여봐. 가을초, 풀초, 가을날의 풀이란 뜻이야. 고려, 여기 저를 보세요. 고려의 궁궐터인 만월대가 가을에 풀로 무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궁궐이. 그쵸? 풀들이 무성하게 자랐다는 얘기는 고려가 뭐한 거예요? 망한 걸 나타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시각적인 이미지야. 시각적,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걸 나타내. 그 다음 500년 왕업, 고려 500년 왕업, 왕조 업적이 목적세모,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였으니, 담겨있으니, 주목. 여기서 목적이 나와. 목동의 한자로 적자가 피리 적자야. 목동의 피리소리. 요거는
귀로 들리는 뭡니까? 청각적인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 초장과 중장을 통해서 망해버린 고려의 모습을 제시했다. 감각적으로 제시했다 할 수 있겠지? 시각과 청각. 그리고 이건 또 뭐냐? 선경. 먼저 경치 제시를 한 거예요. 석양 밑줄. 이때 석양은 고려 왕조의 몰락되겠죠? 지나는 객이 객, 나그네가 눈물 세모. 눈물 겨워하노라. 자, 여기서 눈물 나와요. 자, 이 눈물은 바로 나라 잃은 신하의 슬픔이다. 한자성어 바로 나오면 좋겠는데요. 뭐 있습니까? 네, 맥수지탄. 뭐라고? 맥수지탄. 한자성어 또는 서리지탄. 맥수지탄, 서리지탄. 이런 거 다 나라가 망함을 탄식한다는 뜻이죠. 요건 슬픔이니까 후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작품은 성경 후정 방식으로 또 되어 있다. 감상, 주제, 밑줄. 그리고 밑에 알맹이 내려가서 성경 후정의 기법 밑줄 치시고요. 네, 첫 번째 테마였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